습습하 습습하 습습습습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왼쪽에 찰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원래 좀 더 밝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세를 고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마이크를 차고, 원래 들고 말하는데 오른쪽에 마이크를 차고 저번에 녹음을 했는데 어쨌든 들리긴 들리니까 오늘도 마이크를 차고 먼저 어떻게 들리는지 시험 삼아서 녹음을 해봤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들리긴 들려. 또 잘 들린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들리긴 들려서 들고 녹음을 했는데 들고 녹음을 하기 너무 불편해서 편하게 하려고. 듣는 사람보다 본인 편한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다? 저다. 오른쪽에 마이크를 찼는데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너무 덥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오른쪽에 있거든요, 선풍기가. 그래서 약간 바람 소리가 많이 그러면 혹시 불안해서 됐다. 선풍기를 최대한 작게 하고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녹음 다 해서 한 40분 녹음하고 이제 올리려고 확인하는데 선풍기 소리 막 나면은 고민될 것 같아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편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할 때 한 큐에 잘해야 돼요. 한 큐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신경은 쓴다고요. 신경은 쓰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몸 좋아지면 최대한 제 여건에서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녹음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좀 성의가 없긴 한데. 아무튼 할 말은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제가 허리가 다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정확히 언젠지는 까먹었는데 아마 9월 초일 것 같아요. 9월 초에. 허리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해서 이제 다리로 가는 통증이 있거든요. 뭐 저리거나 뭐 아프거나 약간 이런 통증. 그게 다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멘탈이 좀 나갔거든요. 1년이 넘는 동안 나름 관리를 해서 어쨌든 방사통은 없어졌거든요.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이랑 목이 좀 아프고 막 그랬는데 목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허리도 어쨌든 방사통은 사라지고 하니까 무릎 통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근데 무릎 운동이 다 하나같이 허리에 좀 허리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허리를 안 쓸 수가 없는 운동들이라서 그거를 하다가 저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래도 최대한 신경 쓰면서 살살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괴로워하다가 내가 진짜 1년 동안 고생한 게 약간 다시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좀 우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이제 수술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막 방사통이 생기고 이러니까 아 맞다. 오늘은 약간 허리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일상 얘기 하는 건데 뭐 애초에 제목에서도 그렇지만은 허리 디스크가 애초에 앞에 붙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뭐 이유도, 녹음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허리가 약간 주 이유긴 하니까. 그래서 괜히 말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하면 되는데. 평소에 뭐 일상 얘기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술 얘기는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수술 생각이 좀 절실하게 나더라고요. 더 이상 약간 현타가 왔죠. 현타가 오면서 진짜 이 직거리를 또 1년이 넘는 시간, 1년을 또 소모해서 또 이 직거리를 또 반복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약간 통증도 자꾸 심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면서 막 이제 수술을 막 갑자기 이제 찾기 시작했죠. 수술 잘 된 케이스 막 이러면서 막 수술에 갑자기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막 병원을 그래서 골랐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척전이랑 척추 전문 병원이랑 이제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척추병원. 그래서 막 골랐거든요.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병원은 가격이 좀 세요. 가격이 좀 세거든요. 거의 약간 1,000만 원 가까이. 진짜. 약간 보통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병원은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약간 뭐 한 3, 400 정도? 한 400? 400? 400 정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허리는 하도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고, 저도 진짜 수술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허리는 특히. 그래가지고 진짜 이악 물고 버틴 거였는데, 너무 이제 막 멘탈이 흔들리니까 결국엔 이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찾았죠. 그래서 후보군을 2개를 찾았고, 마음은 서울에 가서 하고 싶었는데 참 여건이 안 되는 거. 가격도 가격인데 제가 서울까지 다시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집 사정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차는 있거든요.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간병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엔 없고,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친구가 멀리 살거든요. 저의 진짜 거의 없는, 진짜 제가 원래 친구가 없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사정을 알아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되게 멀리 살거든요. 멀리 사는데 일부러 와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데서 막 할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상담 문의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병원장님 말고 그 밑에, 병원장님 바로 밑에 있는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막 수술로 이제 마음이 기울고 수술 성공담을 막 들으니까 왠지 나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이 고통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 고통이?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수술하니까 다 낫고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나만 병신같이 진짜 몇 년간 진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수술로 끝내야겠다. 수술하고 통증을 잡고 다시 시작해서 몸 만들고 하면 되겠지. 약간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무릎이 그냥 서 있어도 아프거든요. 저는 서 있어도 너무 아프고, 통증이 지난 1년간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무릎은 진짜. 허리는 그래도 호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터지긴 했지만 호전되는 느낌이 있고, 목은 통증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지긴 해가지고 무릎만 계속 남은 거예요. 허리 통증은 있고 이제 방사통은 사라지고, 어쨌든 사라졌으니까 허리 통증은 남은 상태에서 이제 무릎만 어떻게 좀 잡아보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는데, 아무튼 무릎은 계속 아프니까 막 더 아픈 거예요, 무릎이. 막 그러니까 약간 나 이러다 진짜 무릎도, 진짜 이런 말 써도 되겠죠? 무릎도 병신되고 진짜 나 이러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드니까 빨리빨리 그냥 한시라도 그냥 빨리 날짜 잡고 빨리 들어가서 수술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못 버틸, 어차피 누워서 있는 거 빨리 수술해서 한시라도 빨리 시간을 줄여야겠다. 어떻게든. 그래서 일단 허리부터 잡고 무릎이랑 재활을 해서 무릎에 근육을 붙이고 해서 재활을 해야겠다, 약간 이 생각이 막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죠, 서울에 있는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그분이 조금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예약이 좀 밀려가지고 10월 말인가? 한 달이 좀 한 달? 지금 오늘 며칠이지? 기억이 안 나네. 9월 말인가? 9월 중순인 거. 제 날짜를 요즘에 안 봐가지고. 아무튼 한 달?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좀 넘게 아무튼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못 버틸 것 같은데, 한 달을 진짜 버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미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한 달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의를 했다가 그냥 그럼 동네에서 해야겠다. 동네에서 이 선생님 믿고 해야겠다. 근데 이분한테 동네에서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이 작년에 받았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또 물어봤죠, 어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수술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이제 가려고 이제 해서 먼저 이제 MRI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MRI를 한번 찍어보고 상태를 보고 이제 수술을 결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MRI 예약을 했죠. MRI 예약을 해서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이제 예약을 했는데, 목요일 날 예약한 것 같은데, 목요일 날. 그래서 당일 예약은 안 된다고 하고 금요일 날 이제 된다고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예약을 잡고,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금요일 날 예약을 잡고 갔죠. 그래서 금요일 날 5시에 MRI를 찍고, 근데 MRI를 찍으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찍었거든요. 작년에도 허리 MRI를 찍고 그 병원에서 목 MRI도 한 몇 달 뒤에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MRI를 미리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찍었으니까 MRI를 다시 찍으려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랑 먼저 진료를 봐야 된대요, 의사랑.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1시간 일찍 오라고 했죠. 그래서 4시에 이제 예약을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 데스크에 갔다가 이제 앞에서 이제 진료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분한테 이제 그 안내표를 주고 이제 MRI 찍으러 이제 진료 보러 왔다고 하니까 간호사분이 약간 의아해 하는 거예요. MRI 찍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료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갸우뚱하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MRI 먼저 찍어도 되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러면 MRI부터 찍고 오고 진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굳이 4시에 오지 말고 5시까지 와서 5시에 MRI 찍고 진료를 보면 되는데, 굳이
아픈 환자인데 움직이는 거동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1시간 일찍 와서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MRI 찍으면은 의사 진료를 받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MRI 검사 결과를 의사가 판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진료를 받으라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아니, 뭐하러 진료 볼 게 뭐가 있지? 뭘 진료를 본다는 거지? 그동안 허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진료 보려고 했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기다리다가 MRI를 찍었거든요. 앞에 한 두세 명 더 있어가지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MRI를 찍었어요. MRI는 뭐 이제 이미 제가 2번 찍어봤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15분간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MRI 찍을 때 목에 약간 그 베개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목침처럼 약간 사각형이 좀 되게 높아요. 높은 걸 이제 머리에 대고 베개처럼 대고 찍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MRI를 찍고 또 미친 듯이 대기를 했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환자가 지금 대기자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병원이 좋긴 한데 진짜 짜증나는 게 여기가 척추 전문 병원이거든요. 관절 보는 데고 허리 보는 데인데 의자가 너무 불편한 의자인 거예요. 너무 그 뒤로 꺾여 있고 의자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의자를 좀 신경 써서 대기할 때 배치를 해주지 너무 불편한 의자를 그 대기할 때 놔가지고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좀 허리에 좀 좋은 의자 좀 놔주지. 허리 전문 병원인데 약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건 진짜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또 한 가지 불만은 그 진료할 때도 의자가 그냥 그 병원 가면 있는 그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동그란데 그냥 앉아서 보는 그 의자. 그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좀 불만이었거든요. 허리 아픈 환자면은 약간 허리 뒤에 받침대라도 있는 의자라도 좀 갖다 놔주지. 약간 그런 거는 좀 진짜 디테일에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허리 환자면 좀 허리 환자한테 일단 진료 볼 때도 좀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나마 좀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의자를 좀 배치해주지. 그런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디테일이 떨어진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하나하나. 의사 본인은 좋은 의자 쓰면서. 물론 당연히 진료를 오래 보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의자 써야 되는 건 맞지만, 환자도 좀 좋은 의자 좀 놔주지. 아무튼 그래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MRI 봤는데, 그래서 제가 MRI는 원래 제가 항상 CD를 굽거든요. 자료를 항상 저도 보관해요. 그래서 CD를 하나 굽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CD를 구우면은 이제 PC로 가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 CD롬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컴퓨터로 보고 그 자료를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컴퓨터 하는 것도 전 너무 지금 부담이라서 그냥 그 CD만 받아놓고 그 진료실에서 켜놓는 그 MRI 사진을 그냥 찍어야겠다 핸드폰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MRI 자료가 딱 나오는데 작년이랑 별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작년 디스크 상태랑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그냥 그대로. 조금 더 찢어졌나? 조금 더 찢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9월 초에 약간 뜨끔한 그 느낌이 다시 들어가지고 뭔가 약간 좀 잘못됐다 이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조금 약간 찢어진, 좀 더 상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긴 한데 거의 진짜 차이가 없는, 별다를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겠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 상담을 했죠. 나는 좀 수술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수술 설명은 작년에도 받고, 목 디스크 MRI 진료 받을 때도 허리 수술 상담도 받았는데, 그때 좀 이 선생님이 되게 약간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도 뭐 수술 상담 받을 때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수술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약간 절망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절망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에 허리가 이제 어쨌든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이 좀 많이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간당간당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수술을 하면 이제 그쪽 신경을 좀 넓혀주고, 이제 어쨌든 그 눌려있는 디스크가 이제 뭐 조각이 나면은 이제 그걸 제거해주고 그런 수술인데, 그러면 이제 다리 쪽에 가는 통증은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수술을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물어봤죠. 그럼 수술을 하면은 허리에 있는 통증은 잡히냐고. 그랬더니 허리에 있는 통증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허리에 있는 통증을 잡으려면은 디스크를 완전히 다 긁어내서 빼가지고 거기에 이제 철심을 박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보형물이나 뭐 그런 걸 집어넣어서, 아니면 뭐 고정을 해서 이제 나사 같은 걸로 이제 허리랑 허리를 이제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최후에 하는 수술이거든요. 유압술이라고 해서 최후에 하는 수술이고, 그걸 하면은 다른 디스크에도 이제 무리를 줘서, 사실 그 진짜 좋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 수술이 유압술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술 피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버티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절망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방사통이 있지만 방사통이 줄어드는 경험은 항상 했었거든요. 첫 번째 터질 때도 다리 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 저림은 거의 사라졌고, 가끔가다 좀 다리가 찌릿찌릿한 경우가, 전기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신경이 약간 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방사통에서 어쨌든 해방이 됐었고, 그 좌골 신경통이라고 해서 막 엉치가 너무 아프고 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괜찮아졌고, 그냥 허리만 아팠거든요. 허리 자체만. 그리고 작년에 터졌을 때도 막 다리 저림도 있었고, 막 열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 6개월 지나면서 방사통은 잡혔고 허리 통증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터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 방사통,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만 잡는 건데, 이거는 제가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은 잡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수술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구나, 약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수술해도 허리 통증은 남아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큰일 났다. 수술도 답은 아니구나. 수술로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내가 역시 바보였구나. 약간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 물어봤죠. 제가 신경 차단술이냐 신경 성형술이냐 물어봤거든요. 주사 치료라고 해서.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래요. 저는 신경 성형술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건 진짜 그것도 몇백 하거든요. 한 몇백 하는 되게 비싼 수술이고, 몇백 하나? 어쨌든 단위가 100만 원 단위, 100단위. 이거 어쨌든 비싸죠.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일단 물어봤거든요. 성형술이면 무조건 안 할 거고,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했죠. 뭐 차단술하면 뭐 선생님이 뭐 약물을 주입시켜가지고 뭐 스테로이드랑 뭐 이런 걸 약을 해서 이제 약을 넣는다고 해서 저는 사실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를 되게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했었죠. 저 신경 차단술 되게 많이 맞아봤는데 효과를 별로 못 봤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텐 맞아보지 않지 않았냐고. 나한테는 맞지 않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경 차단술을 맞긴 했죠. 그래서 자기는 수술해주면 자기는 돈 벌고 좋다고. 자기는 돈 벌고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사부터 맞아보러. 주사 맞아서 손해볼 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디스크가 다시 터지니까 이제 대처 방법을 강구했었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면은 주사부터 맞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동네에 있는 통증의학과를 갔거든요. 그때도 작년에 그 무릎이랑 목에 작년에 이제 다른 이제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를 가서 재활의학과에서 이 신경차단술을 맞았어요. 맞고 이제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목이랑 그때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통증의학과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목이랑 무릎이랑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을 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디스크가 터져서 거기로 가서 그러면 약간 신경차단술이라도 허리에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먼저 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와가지고 1년 좀 더 지나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얘 진료를 받고 이제 그간의 이제 상태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허리에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있는 거랑 목 아픈 거랑 무릎 아픈 걸 다 하니까 그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은 어땠는지, 뭐 주사 맞아서 호전이 있는지, 무릎은 상태 어떤지, 무릎은 호전이 있는지, 허리는 어떤지.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을 때 MRI를 가져와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1년 1년 넘게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갈 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MRI CD를 들고 갔거든요. 너무 황당하게 그 선생님도 좀 황당하긴 하겠죠. 한번 진료 봐서 MRI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1년 넘게 지나서 와서 MRI를 보여주고 그래서 어쨌든 보여줬거든요. 보더니 선생님 생각보다 제가 진짜 디스크가 좀 많이 나와서 신경을 진짜 많이 누르고 있긴 해요. 제가 봐도 반 이상 거의 막 80%? 80% 이상 진짜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신경이 거의 신경이 지나가는 거를 거의 디스크가 거의 누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신경 차단술을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싶다. 스테로이드를 맞고 싶다고 진짜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싶다 했더니 자기가 알았대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도 소량 들어가는 주사를 놔주겠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어요. 맞고 맞으면은 이제 그 진료 세부 내역서라고 그 실비 청구할 그 자료를 이제 뽑아 주거든요. 그럼 진료 세부 내역서라는 거를 이제 뽑아서 보면은
이제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진료를 받고, 무슨 약을 받았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스테로이드 약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 진짜 제가 그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스테로이드를 맞고 싶다고, 스테로이드 놔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 선생님도 얘긴 했는데, 그게 말이, 스테로이드도 소량 들어가요 하는데, 그게 소량이라는 게 괜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스테로이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스테로이드 약이 들어가면은 무슨 손 해가지고 그 약제가 그 약품이 들어갔다는 게 분명히 그 거기에 적혀 있거든,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병원 이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내가 스테로이드 놔달라고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스테로이드 아니면 안 맞는다고, 이거 맞으려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량 들어간다고 했는데 진짜 스테로이드가 있는 걸까?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스테로이드 맞으러 왔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러 왔는데. 그래서 맞고 기다리는데도 분명히 주사는 맞았는데, 약간 불안감? 가시지 않는 불안감? 그러고 있다가 그냥 수술해 버리자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이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주사 맞아보자고 하고, 여기서는 주사가 이제 주사 치료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 TV 같은데 화면에서 본인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 허리가 아플 때는 막 그러면서 무슨 치료가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무릎이 아프면 뭐 무슨 치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설명해줘.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사 치료할 때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 뭐 무슨 약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긴 이 병원은 주사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 쓰는구나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스테로이드 들어가긴 하겠다 해서, 어쨌든 이제 약물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주사 치료할 때 설명해 줄 때 보니까 스테로이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좋았어요. 나 스테로이드 맞고 싶은데. 약간 스테로이드에 약간 환장하는 사람 같지만, 나 스테로이드 맞는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혼자 속으로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게 딱 그 세분의 획수에 딱 떠야 되거든요. 스테로이드 약 그게 딱 떠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없으면은 진짜 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불안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하루 지나고 오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맞았죠. 근데 아침에 갔는데도 아, 맞다. 그 전에, 그래서 그 어제 진료를 받고, 어제도 진짜 기다리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어쨌든 약 좀 한 5일치인가? 약도 많이 안 줬어요. 먹는 약도. 한 5일치인가? 먹고 받고, 어, 맞다. 그 스테로이드 안 놔준 그 통증의학과 그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소염제가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소염제를 따로 처방을 좀 받고 싶다 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 약은 제가 예전에도 다른 병원에서도 먹었던 약이고, 그 약은 꽤 많이 먹었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그 소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따로 좀 많이 주실 수 있느냐 부탁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본인이 지어주는 약이랑 제가 부탁한 소염제랑 해서 그건 처방을 해주셔서 그 약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처방해주신 약은 다 먹고, 소염제는 좀 그게 한 통이라서 좀 많아가지고 그거는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있다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수술하려고 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약을 지어주는데 약을 5일치밖에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은 사실 제가 작년에도 다녔기 때문에 어떤 약을 지어주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지어주는데 제가 받아온 그 소염제랑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소염제랑 신경통에 먹는 약이랑 뭐 근이완제랑 그 위점막 보호제. 보통 그 병원에서 제가 진짜 저도 약을 다 먹어본 사람, 웬만한 약은 다 먹어본 사람이라서 신경계통 약이랑 막 그런 뭐 소염제, 진통제 이런 건 진짜 저도 웬만하면 다 먹어본 사람이라서 대충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디스크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약이 신경계통 약, 그 막 신경계통 약이랑 그 다음에 진통제, 진통제나 소염제 주는 데도 있고 보통 이제 좀 큰 병원에서는 아니 그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염제를 주는 데도 있고 소염제랑 진통제랑 좀 구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진통제를 보통 주고 약간 마약성 진통제라고 좀 그런가? 마약성 진통제 섞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진통제 주고 신경계통 약 주고 근이완제 주고 그다음 위점막 보호제 주고 이런 식으로 배 앞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 한 번에 먹을 때 4개 정도? 그렇게 주는 병원 있고 그냥 딸랑 소염제 주는 병원 있고 제가 받은 소염제 그런 식으로 주는 병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소염제 섞어주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병원에서는 제가 받았던 그 약을 섞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5일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5일치 받고 다시 병원 들락날락 거리니까 약 좀 많이 받아야 알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집에 와서 이제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가 그러면은 집에 가기 전에 뭐 좀 먹고 가자고 뭐 순댓국이나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하고 버스 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식집이 있거든요. 떡볶이 집이. 떡볶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해서 안 먹는다고 했는데 굳이 그러면 사가겠다고 먼저 가라고 해서 사고 오셨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손 씻고 발 닦고 그냥 바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오셔가지고 순대랑 뭐 떡볶이랑 그런 거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음식을 먹으면은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니까. 그래서 좀 쉬고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누웠죠. 누워서 쉬는데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 안 못하고 등 뒤쪽, 그러니까 몸 뒤쪽이 진짜 불타는 느낌, 불이 타는 거예요. 몸에서 막 열감이 막 미친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열감이 막 목이랑 등이랑 막 허리랑 뭐 등 다. 오히려 다리 쪽은 열감이 없고 허리에서부터 목까지가 막 미친 듯이 불이 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거든요. 뭐야 미쳤다. 뭐야 이거 도대체.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진짜. 뭐지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그 MRI 찍을 때 제가 아까 그 미리 깔아놨죠. MRI 찍을 때 그 두꺼운 베개를 목이 들리게 이렇게 베거든요. 그래서 내 그것 때문에 목이 불타는구나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게 목 통증이 올 때마다 정보를 찾아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게 목 디스크 증상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 디스크 증상이라서
그래서 목 MRI도 찍어봤는데 목 MRI상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증상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목도 막 계속 아프고 막 그 당시에는 막 진짜 막 손도 막 약간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느낌이 오고 턱도 아프고, 제가 턱 관절이 있긴 하지만 턱 통증도 계속 있고 두통도 오고 막 목도 막 뻣뻣하게 굳고 등 쪽에 막 열감도 느껴지고 진짜 막 그런 거예요.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MRI도 찍어보고, 그때 재활의학과도 갈 때 제가 MRI 들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목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냥 MRI만 딱 보더니 정상입니다.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증상이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디스크 증상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디스크 증상이고 너무 불안했는데, 근데 그냥 딱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선생님이 제가 막 허리가 디스크가 있고 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니까 딱 약만 처방해주고 주사만 한 대 놔주고, 자기는 그냥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게 좀 상처가 되긴 했거든요. 근골격계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봐줄 게 없다. 너무 화가 나는, 그래 놓고 이제, 그런데도 증상은 있으니까 너를 정신과로 보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다녔던 거거든요. 거의 반년 넘게. 그 선생님한테는 좀 고맙기도 한데 솔직히 좀 불만이 있긴 해요. 상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아니다,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거. 아무튼 집에 와서 딱 그 불타는 경험을 하니까 딱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목 디스크 증상이 확실하다. 이거 목 디스크다. 이게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항상 저는 목 디스크를 의심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 디스크 증상이고, 근데 아무리 MRI를 봐도 정상이고, 증상만 있고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판독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동안 또 증상이 없어졌었거든요.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살만했었는데, 살만해서 술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건데, 다시 막 언젠가부터 등에 자꾸 미세하게 열감 같은 게 다시 느껴지고, 어느 순간 약간 목도 뻣뻣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열감이 막 등 쪽이랑 목 쪽이랑 막 팔 쪽이랑 미친 듯이 느껴지니까 결론이 난 거죠. 이건 진짜 목 디스크 증상이 맞네. 목 디스크다. 확신이 딱 들었어요. 확신이랑 결론이 딱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증상은 더 나빠졌거든요. 무릎도 얘기해야지. 무릎도 안 좋으니까 이제 별 짓거리를 다 했어요. 어떻게든 무릎에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막, 근데 이게 무릎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잠깐. 시간 좀 확인해야겠네.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아직 44분이네? 1시간 정도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무릎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무릎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무릎도 막 찾아봤죠. 허리만큼의 지식은 없긴 했는데, 아무래도 허리가 주다 보니까 무릎은 그래도 아프니까 나름 뒤져보긴 했거든요. 무릎의 결론은
허리는 쉬어줘야 된다. 허리는 쉬어주는 게 답이고, 무릎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가 답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단순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저로서는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무릎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무릎이 아픈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그 허리 디스크의 영향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맞거든요. 결국에 무릎이 피해자죠. 허리 디스크 증상 때문에 장기간 이제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릎 운동을 못 하고 무릎이 이제 부담이 가고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무릎을 근육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키우려고 막 용을 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막 밴드를 이용해서도 하고 튜빙 밴드도 사서 해보고 막 별 꼴값을 다 떨면서 막 했어요. 어떻게든 이 무릎에 근육을 붙여서 통증을 잡아야 된다. 주사도 결국에는 주사도 맞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허리가 다시 터지는 결국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무릎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릎 때문에 나 진짜 무릎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무릎이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허리 수술을 빨리 해서 허리 통증을 빨리 잡고 무릎을 빨리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무릎이 그만큼 너무 약해지고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무릎 운동 중에 그 큐 세팅이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릎 환자나 뭐 이런 사람이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큐 세팅이라고. 근데 큐 세팅이 그 큐가 뭐지? 쿼드셉스인가? 그 대퇴사두 아까 허벅지거든.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무릎 아픈 사람들은 거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근육이 없어요, 진짜. 다리가 완전히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세 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큐 세팅을 하면은 무릎 근육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큐 세팅은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하거든요. 앉는다는 게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운동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그거는 제가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면서 이제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그거 할 때도 허리에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서서 무릎에 힘주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작년에 무릎이 진짜 한창 너무 안 좋을 때는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갑자기 오늘 산책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 제가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두 무릎으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산책할 때 보면은 그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폴대 있잖아요. 폴대를 두 개를 짚고 폴대를 같이 하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폴대라도 짚고 다녀야겠다 해서 집에 찾아봤는데 두 개는 없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하나 지팡이 짚고 진짜로 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걸 하고 그걸 했는지 해서 좋아졌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간에 조금 통증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럼 나 그거라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했죠. 서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그 허벅지에 힘주는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눈을 떴더니 허벅지 이제 바깥쪽 부분에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막 밴드로 막 꼴값을 떨고 별 막 생쇼를 다 하고, 제가 작년에 자전거도 샀었거든요.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샀는데 집에 원래 실내 자전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하는 자전거는 못 타니까 실내 자전거 중에 서서 타는 실내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사야겠다고 미친 듯이 막 뒤져가지고 중고 거래에서 되게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옆 동네까지 해서 아빠 데리고 아빠 운전해서 가서 그거를 중고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초반에 좀 탔는데 그거 타니까 무릎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운동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만뒀다가 요즘에 다시 아프니까 갑자기 거기에 이제 집착이 돼가지고 그것도 막 그냥 아픈데도 막 그냥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막 아무리 생쇼를 하고 막 자전거 타고 막 밴드로 막 하고 막 아무리 해도 근육통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제가 그 근육통을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왜냐면 근육통이 생긴다는 건 그 부위에 근육을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밴드로 하고 뭘 해도 이제 근육통이 없었는데 그 허벅지에 힘주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깥쪽에 근육통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야, 이거 근육통 생기잖아, 운동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날 또 미친 듯이 또 병원 간 날이죠. 미친 듯이 막 또 허벅지에 힘을 주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서도 막 계속하고 틈틈이 하고 막 하고 나서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이제 허벅지 가운데 쪽이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뭐야, 이거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날에 이제 운동을 하고 병원 가는 어제죠. 한 당일날 허벅지 바깥쪽에 통증이 오니까 뭐야, 나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병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날 갑자기 허벅지에 근육통이 오니까 나 이거 뭐야,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나 그러면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무릎 통증을 잡으면은 진짜 재활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허리는 통증이 준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고, 근데 그때는 목은 진짜 아팠거든요. 목은 너무 아팠고 어쨌든 무릎에 통증이 주니까 너무 좋다 했는데 어제 이제 허벅지 운동을 하고 오늘 일어났는데 허벅지 가운데에 근육통이 다시 오니까 이거 된다, 이거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미친 듯이 허벅지에 힘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내일 허벅지 안쪽에 근육통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허벅지 안쪽에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됐네. 다시.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목도 목 디스크라는 그 스스로가 이제 결론을 내고 확신이 딱 드니까 오히려 대처 방법이 쉬워졌어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목 디스크니까 진짜 목 디스크에 좋은 관리를 하고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간사하거든요. 간사한 게 통증이 줄어들면은 원래 했던 거를 안 하게 돼요. 진짜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게 되고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좀
다른 방식 조금 줄이더라도 관리를 조금 줄이며도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또 한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 해도 되네? 그러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아, 그럼 나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 나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네 해서 누워서 이제 거치대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면서, 거치대 했으니까 어쨌든 거치대하고 이렇게 어쨌든 손 들고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면 목 관리하는 거고, 안 아프니까 이러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에서 열감이 다시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또 불안병이 도져서 이거 왜 생기는 거야? 근데 다시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 거죠. 나는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등 통증이 생겼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착한 게 뭐냐면 침대에 갑자기 다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뭐지? 왜 침대가 잘못됐나? 해서 그런 의심이 드니까 이 침대가 한쪽이 약간 꺼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들자마자 나 이 침대에서 못 자 해서 옆 침대에 가서 누웠죠. 근데 그 침대가 좀 딱딱하거든요. 거기서 누워서 지내니까 목이 굳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목에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아, 나 미쳤다. 거기서 약간 이제 막 패닉이 오면서 어떡하지 막 하다가 막 그때부터 다시 막 베개를 막 기존에 쓰던 거에서 막 베개를 의심했죠. 베개가 잘못됐나? 그래서 막 베개를 막 집에 있었던 막 베개를 막 또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막 집에 있는 베개를 막 안 쓰던 베개도 다 꺼내서 막 다시 막 써보고 막 그래도 통증은 계속 있고 하니까 막 아, 그러면 침대 문제다 해가지고 침대도 샀죠. 침대도 다시 사가지고 그 침대에서 누워보고 지냈는데 이 침대도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딱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딱딱한 느낌? 탄탄한 느낌? 근데 여기서도 자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막 느낌이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침대가 기울어진 느낌. 괜히 한쪽이 막 열감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침대도 막 새로 샀는데 왜 기울어졌지? 기울어진 것 같으니까 막 여기서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시도 못 누워 있겠는 거예요. 막 누워 있으면 막 열감이 생기고 등 쪽에 열감이 생기고 목은 아프고 손은 막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하니까 막 사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시 옛날처럼 서 있으면은 무릎 아프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막 열감이 오고 하니까 막 사람이 막 정신이 그때부터 막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나 그럼 어떡하지? 막 하다가 그러면은 침대가 매트리스가 이거는 새 거니까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면 침대 프레임 문제인가? 막 그래서 막 프레임을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프레임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다가 막 다시 막 제가 원래 썼던 매트리스를 바꾸면서 다시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게 1년도 안 쓰는 매트리스인데 꺼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것도 나름 한 뭐 70만 원 주고 60만 원, 70만 원 주고 사는 매트리스인데 1년도 안 쓰고 제가 바꾸고 버린다고 하니까 아까우시니까 그걸 안 버리시고 그냥 옆방에 두셨어요. 옆방 침대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옆방 침대는 싱글 사이즈고 제가 쓰는 침대 매트리스는 슈퍼 싱글, 그 한 사이즈 위 슈퍼 싱글, 그 위에다 매트리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침대에서 못 자니까 갑자기 또 그냥 거기서 막 누워보고 싶으니까 거기서 누우는데 그게 침대가 매트리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높이가 너무 높은 거야. 근데 그 매트리스는 좀 그래도 푹신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 푹신한 게 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매트리스를 다시 바꾸면서 거기에 누우면서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매트리스 때문이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얻은 상태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약간 이제 매트리스가 이제 한쪽이 꺼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의심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다시 누우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뭐야 괜찮잖아 하다가 이제
그건 너무 높으니까 그럼 이제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 매트리스를 땅에다 내려서 땅에다 또 누워서 이제 누워 있어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어? 그- 뭐야, 이 매트리스 괜찮네? 좀 누워 있었는데 아무래도 땅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누우니까 그것도 허리에 부담인 거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허리가 좀 부담돼가지고 그거를 결국엔 그래서 다시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프레임에 대한 의심이 막 미친 듯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프레임에 막 와서 막 이게 높이가 잘못됐나 하다가 제가 프레임을 의심하니까 그럼 기울기를 확인해야겠다 해서 탁구공을 놓고 탁구공을 미친 듯이 굴리기 시작했어요. 프레임 위에다가. 이거 기울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난 분명히 왼쪽이 높고 침대 프레임이 오른쪽이 낮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막 탁구공을 미친 듯이 굴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이거 봐. 침대 프레임이 기울어졌다. 이거 잘못했다. 막 아빠한테도 막 말을 했거든요. 이거 봐, 아빠 침대 프레임이 기울어졌다 하니까 아빠가 약간 미친놈, 미친 사람. 그 정도는 굴리면은 당연하지 굴러가. 약간 미친 사람 취급, 미친놈 취급을 하시. 그러니까 아프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막 별 쇼를 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목 디스크라는 확신을 내리니까 아, 그냥 관리 부족이었구나. 내가 목을 평소에 한때 작년엔 너무 아플 때는 진짜 목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진짜 목을 뒤로 젖히고 걸을 때도 목 뒤로 젖히고 다니고 막 그렇다가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게 다시 이제 그 정도의 오버는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확신이 드니까 이제 그러고 다녔거든요.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러고 다니니까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증상이 그 불타는 증상에서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나 목 디스크도 찢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희망으로는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결론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이고 무릎도 이 큐 세팅이라는 운동을 해서 허벅지에 근육을 키우면 통증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약간의 확신? 허리 디스크는 쉬고 이것도 역시 허리를 펴고 관리를 하면은 분명히 방사통은 잡을 수 있고 지나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드니까 수술 안 해야겠다. 수술할 필요가 없겠다. 이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내린 확신과 결론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 초심을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 재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결과 보고 계속 하고 진짜 호전되고 싶다. 완쾌하고 싶다.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끝.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녹음 끝.